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저녁에 준비한 영상인데요. 바이두 관련한 좋은 뉴스가 있어서 하나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홍콩 쪽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주식들, 주요 종목들 단신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장중에요. 이렇게 관련된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두가 오후장에서 4.39% 급등하고 있었다. 관련된 소식에 따르면 베이징시에 있는 일부 지역 정부에서요, 정식적으로 개방을 해줬다. 중국에선 최초로 자율주행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이제 허용해 준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로 바이두와 이제 샤오마 웨이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정확한 명칭인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두가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택시 사업, 이제 로봇콰이 파워라는 이 브랜드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상용화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살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상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겠고, 시장은 조금 좋게 반응했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를 보면요. 바이두 로봇콰이 파워,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데, 이 로보라는 것은요, 원래 로보택시라고 말이 있는데, 음을 차용해서 로보, 이게 중국어로는 무라는 뜻이 있지만, 어쨌든 로보 자체가 로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음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보콰이 파워가, 상용화, 이 상용화 첫 번째 계산서를 받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11월 25일 오후자로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은 사진과 함께 붙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신규 사업을 체결하거나 해서 협약을 맺게 되면 조금 거창하게 사진을 찍고 드러내는 모양새가 있던데, 네,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베이징시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정책 선행구 이 정부에서요.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징시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정책 선행구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이 드라이빙 서비스 상용화 관련한 시용 관리 실시 세칙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바이두를 상용화시키는 업체로 처음으로 등록을 시켜준 것입니다. 네, 허가를 한 것이 되겠고요.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가 베이징에서는 최초로 획득을 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리고 상업화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최초로 이렇게 허가증을 이게 받게 되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쭉 보게 되면요. 뭐 같은 내용이 쭉 반복되어 있을 것이고, 11월 25일 지 쇼페이 공능상 공정推送 쇼리,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앱을 통해서 바이두 이제 로봇 콰이파워 앱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항목이 생겼을 것입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겼고, 이 아주머니가 최초로 이렇게 탑승을 하고 서비스 비용을 이제 지불했고, 이 관련된 동영상도 이 중국 매체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로봇 콰이파오, 잉라이 중국 쇼웨이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바이두의 로봇 택시 서비스 브랜드인 로봇 콰이파오가 이 중국에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관련한 서비스 업체로서 상용화의 이제 승객을 맡게 되었다.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와 있고요. 동영상에서 잘 나타나 있고, 2분짜리 동영상, 이 아주머니도 물론이고 다른 이 승객들도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을 맡게 됐다. 이렇게 상용화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두의 로봇택시 사업은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은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 경제 매체인 금융계에도 붙었습니다. 오후자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3시 45분, 장을 마치고 나서 거의 4시 전후로 나왔던 뉴스가 될 것이고요. 헤드라인을 보게 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이 개방을 했다. 중국에선 최초로 자율주행 드라이빙 서비스 관련한 상용화 이 시범 사업을 이렇게 최초로 허가를 했다.
바이두가 자율주행 관련한 상용화 부분에서 이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허가를 최초로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역시나 미국을 대표하는 매체인 CNBC에도 이 관련된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중국계의 기자로 보이던데요. 어쨌든 바이두를 전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두 관련한 소식, 바이두가 시작하게 되었다.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After getting the okay to charge fees in Beijing, 베이징에서 최초로 이렇게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을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상용화 부분을,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영미권 매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키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고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to collect fares, 이제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았다. 이 지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른 도시에서, 상하이와 같은 그런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이러한 선례를 따라서 진행할 것인데 이것은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정치 도시 중심지 아니면 경제 중심지로도 볼 수 있는 베이징에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요.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될 것이고 좋은 선례를 나타내 준다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중소도시나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는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바이두는 밝혔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고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정도 수준에서 로보택시를 이 비용을 수취할 거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조금 다른 기존의 택시와 비교했을 때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서비스 만족감이나 입소문을 타면서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러면은 박리담회식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니까요. 비용은 더 줄어들고 더욱 서비스 비용을 낮추면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요, 바이두's expansion plan 보게 되면은 아폴로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2025년까지 65곳 도시에 서비스할 것이다. 리엔홍 바이두 CEO가 지난주에 밝혔던 내용 포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2030년 기준했을 때는 100곳, 도시 100곳에 이렇게 확대시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할 만하고요. 그래서 바이두 주가는 이날 홍콩장에서 4.46% 올랐다. 보통 뉴욕 증시에서 선행적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연동해서 홍콩 쪽이 움직이는데 오늘 장은 좀 특이한 모양새로 갈 것 같습니다. 홍콩 쪽에서,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제 아시아장에서 오전이나 오후장에서 호재가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미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미국장이 오늘 휴장하게 됩니다.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미국 뉴욕 주식시장 개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호재 부분은 그러면 다음 주나 아니면 오늘, 그러니까 25일장은 휴장을 하고 다음에는 오전장이 개장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홍콩 증시는, 홍콩 주식시장을 보면 항생지수가 0.2% 상승, 국유기업 지수 0.17% 상승, 이 레드칩 지수가 0.18% 상승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던 홍콩 주식시장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만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 4개 종목에 대한 단신을 모아봤습니다. 텐센트는 1.31% 상승, 메이투안은 0.51% 상승, 알리바바 같은 경우 2.73% 상승, 파이쇼가 1.86% 하락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텐센트와 관련된 단신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로 볼 수가 있는 이 IB에서 텐센트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650 홍콩 달러로 높여본다. 뭐 중단기적으로는 중국 당국발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깨어진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좋게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앱이 이 위챗이나 웨이신 같은 앱이 뭐 텐센트 앱이 잠시 운영을 중지하고 갱신을 했었는데 그것은 텐센트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텐센트에게는 조금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소식,
텐센트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한 그 창고가 노출이 되었다. 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텐센트 관계자 측, 텐센트 회사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도요, 텐센트를 매수 의견을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가를 586 홍콩 달러로 보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478 홍콩 달러니까요. 상승 여력을 상당히 높게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 IB들은 이 텐센트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여기 2층에서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사업적으로 조금 방해를 받고 있다. 핵심적인 사업이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주가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올해 3분기 핵심적인 이제 숫자들을 예측치를 보게 되면요. 음식 배달 부분에 있어서 1일 평균 주문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뭐 이렇게 영업 쪽으로 해서 매출액은 28% 증가. 어,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수치,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메이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이투안 관련 회사, 메이투안 관계사는요. 새롭게 증가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나 확대하는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콰이디푸. 이것은 택배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뭐 배달 음식 배달업, 택배 서비스 그렇게 배달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배달 사업 전반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그런 메이투안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알리바바 소식이 될 텐데, 알리바바 리싱에서 알리바바 관광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요,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사업 범위라는 것이 우리엔왕이라고 해서 IoT, 사물인터넷 기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은요, 첨단 기술,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이제 비벼볼 만한 새로운 부분에서 한번 이겨보려는 시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종용하면서 새로운 첨단 기술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회사들도, 기업들도 그 부분에 뛰어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알리바바 역시도요, 마윈이 퇴진을 하고 새로운 CEO나 임원진이 들어오면서 뭔가 물갈이하고 색깔 바꾸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관계사가 뭐 알리바바 관련된 회사가 새롭게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IoT 기술 연구개발 R&D하고 그 다음에 공인리엔이라고 해서 공급 체인 관리하는 서비스 업체 부문,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이렇게 첨단 부문에 있어서 알리바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 소식은 보면은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40명 정도 되는 이제 95년생 이후, 그러니까 1995년생 이후라고 하면요, 20대 중후반대에 미래가 창창한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스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배양해서 사후적으로는 자신의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그런 인재로 키우겠다. 그런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된 계획, 명칭,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이 저시안구어지라고 해서 중국 로컬 증권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홍콩 상장 종목, 이 단기적으로는 실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뭐 장기적인 가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압박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무한하고 기대감을 갖게 한다.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 콰이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좋게 발표되면서 여러 이 증권사들이 뭐 실적 관련한 종목 보고서를 내놓은 부분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콰이쇼의 비즈니스, 이제 상용화 부분에서 성장세가 다른 업체들은 조금 부진했는데
역으로 성장성을 나타냈다. 새로운 시장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두텁게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의 그런 생태계에서 자신의 영역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 콰이쇼 응용 그 앱에 대해서 일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요 3억 2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증가한 것이고요. 2분기보다는 9.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성장성이 좋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 볼 수가 있고요. 콰이쇼의 3분기 매출액이 205억 위안에 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하면 33%로 증가세를 확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동호증권은요, 이 콰이쇼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조직상의 사업상 조직 개편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래서 상용화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기대된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어리엔 정치엔이라고 해서 국련증권은요. 역시나 조직 효율성이 제고되고 개선되고 있는 부분, 브랜드화를 통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에서 불을 내뿜고 있다. 그런 역량 발휘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베이증권에서 동북증권은요. 이용자 수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희망적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간단하게 기사를 썼던 부분 한번 체크해 보고자 붙여본 것입니다. 중국 증권보에서는 경제 성장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국 경제가 견고한 시작을 다질 것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을 늘리고 인도를 좀 줄이는 식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면 중국은 정책 장애물 완화 기대 속에서 현재의 저평가된 그런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키 포인트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 TV였습니다. 자료를 보면서요,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중간마다 조금 미사여구가 들어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이라도 유익한 중화권 정보 찾는 데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바라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